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소화기내과의 정민규 교수입니다. 저는 내시경 기기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아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먼저 내시경의 역사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내시경은 독일의 의사 보치니가 손전등과 같은 외관의 도광기를 제작해서 금속관을 요도와 직장이나 목에 넣고 램프의 빛으로 관찰한 것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내시경은 1853년 프랑스의 앙뚜안 장 데스르모가 특별히 요로와 방광을 검사하도록 설계된 기기를 개발하고 그는 역사상 최초로 이것을 엔도스코프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시경은 요로와 방광을 검사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던 것이 1908년에서 1911년쯤에 엘스너가 또 다른 굳고 끝부분이 유연한 고무로 포장된 위 내시경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내시경은 이전에 단단한 내시경에 비해 훨씬 성능이 좋았습니다. 또 로셈하임의 위 내시경처럼 이물질로부터 광학계를 보호하는 보호막도 장착되었지만 아직 그 성능이 완벽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는 1923년에 공기를 이용해서 옵티컬 시스템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게끔 내시경을 개선하였고 그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을 토대로 책을 만들어서 출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덴마크 인사인 말로에는 이 엘스너의 위 내시경을 이용해서 한 500번 정도의 내시경을 문제없이 시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엘스너의 위 내시경은 1932년까지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32년 루돌프 쉰들러 박사가 플렉서블 위 내시경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튜브가 길이가 75cm였고 직경은 11mm였으며 팁 쪽을 향한 전체 길이의 3분의 1 정도는 일정 각도로 구부릴 수 있게 만들었고 다수의 렌즈가 들어있는 튜브에 소형 전구를 결합해서 위속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환자의 포지션을 그림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하여 위를 관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반사의 원리는 밀도가 큰 매질에서 밀도가 적은 매질로 이동할 때 밀도가 큰 매질 안에서만 빛이 전부 반사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1961년에) 허셜프리츠 박사는 처음으로 옵티컬 파이버를 이용한 옵티컬 엔도스코프를 이용하여 특허를 받았습니다. 1973년에 커티스도 광섬유 코팅법을 특허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광학 내시경은 1961년에 처음으로 모델로 판매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개발되었던 옵티컬 파이브로스코프로 내시경이 굽더라도 빛의 전반사가 토탈 리프렉션이 일어나면서 빛이 끝까지 전달되고 또 상이 관찰자에게 완전히 전달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 구부러지지 않는 형태에서 구부러지기 쉽고 상의 전달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호흡기계나 소화기계 등 인체의 어떠한 캐버티를 조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1983년에는 또 다른 획기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웰치 알렌 회사에 의해서 CCD가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CCD는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로
섬유 광학의 이미지를 TV 화상으로 띄우는 데 성공하였고 비디오 엔도스코프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클래스에는 이를 전자내시경이라고 부르며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CCD는 반도체인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고체 상태의 영상 감지기로 감지기 표면의 실리콘이 빛을 받으면 전기를 만드는 광전자 효과가 발생합니다. CCD 표면은 빛을 감지하는 포토 사이트가 배열되어 있으며 기본 단위를 픽셀이라고 합니다. CCD는 내시경 선단부 대물 렌즈 바로 뒤에 위치하여 이러한 광학 이미지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시키고, 즉 내시경 선단에 위치한 CCD가 전자감응 장치로 내시경에 잡힌 사항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처리기에 전달하고, 이러한 영상 신호가 TV 화면에 영상을 재조합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옵티컬 파이버, CCD 등의 개발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 전자내시경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내시경은 광원, 비디오 시스템, LCD 모니터, 내시경 자체는 조작부, 삽입부 등으로 만들어지는 비디오 스코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시경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내시경은 앵글 넙, 처치구용 채널, 석션 밸브, 에어 워터 밸브, 삽입부, 그리고 내시경 끝부위에서는 처치구와 라이트 가이드, 처치구형 채널, 이미지 센서, 렌즈, 에어 워터 나즐 등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방식인 HDTV 이미지 품질과 대장 내시경의 표준 특징인 와이드 앵글을 이용하여 디테일한 관찰과 병변부의 디텍션을 지원하고 있고, 듀얼 포커싱 이미지를 통해 렌즈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정상 초점과 근접 초점 모드로 전환하여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디테일한 점막 관찰도 가능하게 하였고, 또 다른 기술인 협대역 이미징 기술을 이용하여 미세 혈관이나 조직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혈액의 헤모글로빈에 흡수되기 쉬운 두 개의 협대역 파장을 병변 부위에 조사하여 조직 부위를 강조하여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오토 플로렌스 이미징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빛이 점막에 조사되었을 때 발생되는 자가 형광을 두 개의 고감도 CCD로 검출해서 미세한 차이를 화상 처리를 통해 가시화함으로 통해 정상 조직과 병변 부위의 차이를 보다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도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보는 내시경 이미지 뿐만이 아니고 내시경 끝에 소형의 초음파 장치가 달린 초음파 내시경을 이용하여 하거나 또는 일반 내시경에 겸자공을 통해서 초음파 진단 장치인 미니 프로브를 삽입해서 소화관 내면, 소화관의 점막층 이하에 있는 점막 하층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게 되었고, 이러한 내시경 초음파는 필요시에 조직 검사를 병행해서 시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음파는 병변을 관찰하여서 점막 하 종양을 진단하는 데 이용할 뿐만 아니라 소화기 암의 병기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암이 점막층까지 침범했는지 아니면 점막 하층, 근육층까지 또 장막층을 뚫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내시경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부위인 담낭이나 담관, 췌장 부위를 관찰함으로 통해서 담석증의 진단, 담낭암의 진단, 담관암의 진단, 췌장 낭송 종양의 진단과 췌장암의 진단에 보다 정확히 도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내시경 초음파는 결국 내시경 플러스 초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시경의 끝부분에 초음파 프로세서를 장착해서
소화관의 점막 하층, 점막층 아래를 관찰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점막층에서부터 암종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도암이나 위암, 대장암의 경우에 있어서의 진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상부 위장관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만으로 충분하였으나 최근 점막하 종양 혹은 담관, 담낭, 췌장, 림프절의 조직 진단 등을 하는 데 있어서 내시경 초음파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시경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내시경이 밟아온 발전의 방향 등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이러한 기술들이 축적되고 발전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또 여러가지 내시경을 이용한 각종 시술들의 적응증과 금기증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는 최초의 내시경을 시도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고, 광섬유, 옵티컬 파이버를 통해서 내시경의 변화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CCD, 전화결합 소자의 도입이 내시경의 변화에 어떠한 것들을 가져왔는지, 또 향후 내시경 변화를 가져올 과학 이론인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더불어 상부 위장관 내시경 및 관련 기술, 하부 위장관 내시경 및 관련 기술, 내시경 초음파 및 관련 기술, 내시경적 담최관 조영술 및 관련 기술, 그 외 특수 내시경, 예를 들면 캡슐 내시경이나 소장 내시경입니다. 의 관련 기술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이 조사를 해서 과제로 발표를 했는 내용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1번 주제는 출석번호 1번 학생, 19번 학생, 37번, 55번, 73번, 91번, 109번의 학생 이상 7명이 한 조가 되어서 1번 주제에 대해서 인디케이션, 컨트라 인디케이션, 적응증, 간단한 시술 등을 제가 지금 PPT로 발표를 했듯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PPT는 3장 이내로 5분 이내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주제는 2번 학생, 20번 학생, 38번 학생, 56번 학생, 74번 학생, 92번, 110번 학생이 한 조가 돼서 만들고, 마찬가지로 3번 주제는 3번, 21번, 39번, 57번, 75번, 93번, 111번이 되겠고, 4번 주제는 4번, 22번, 40번, 58번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총 18개 주제에 대해서 각 조별로 과제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PPT를 만들고 제가 여러분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장으로 한 분은 자료를 수집하고, 한 분은 예를 들면 적응증을 한 분은 정리를 하고, 한 명은 컨트라 인디케이션, 한 명은 간단한 사진 같은 것들을, 중요한 사진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 3장 정도로 PPT를 발표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주제는 에소파고 가스트로 듀오데노스코피, 2번 주제는 콜로노스코피, 3번 주제는 ERCP, 4번 주제는 EUS, 5번 주제는 엔도스코픽 헤모스테시스, 6번 주제는 엔도스코픽 폴리펙토미, 7번 주제는 엔도스코픽 서뮤코잘 다이섹션, 8번 주제는 뉴마틱 딜라테이션, 에칼라지아의 치료입니다. 9번 주제는 엔도스코픽 스탠드 인서션, 10번 주제는 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PEG라고 합니다. 11번 주제는 endoscopic bile duct stone extraction, 12번 주제는 endoscopic bile duct drainage, 13번 주제는 endoscopic celiac plexus neurolysis, 14번 주제는 endoscopic cirrhosis drainage, 15번 주제는 endoscopic necrosectomy,
16번 주제는 페리토니오스코프, 17번 주제는 캡슐 엔도스코피, 18번 주제는 엔테로스코프 되겠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많은 시술들이 있지만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힘드실 수가 있겠지만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면 조별로 일정 정도 점수를 넣을 것이고요. 학생들이 만든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